자, 여러분, 자신의 PC에서 음소거를 하였습니까? 스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의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음소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확인한 학생은 교과서 313쪽 9단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자, 이 단어는 우리 문학의 길을 따라라는 대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소단원 첫 번째 옛 노래의 향기에서는 고려 노래인 가시리와 조선시대 노래인 송미인곡을 여러분이 감상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원에서는 서사문학인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전소설이 지니는 맛과 멋을 경험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 고전문학이 현대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요소들이 이어지고 개성되기도 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공부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작품을 개별해 보는 그런 눈을 갖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4쪽에 넘겨보십시오. 단어의 길잡이에 한국 문학의 전통은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되어 왔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옆에 삽입된 그림 옆에 용비어 첨가의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며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넓은 강을 이룰 수 있다.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문학은 과거의 문학이 깊은 뿌리와 샘이 되어 열매를 맺고 넓은 강을 이룬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문학을 제대로 감상하고 개성하여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315쪽 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볼 때에 스님이 형식 문단을 먼저 나누어 보라고 했지요. 자, 형식 문단 번호 달아 볼까요? 첫 번째 형식 문단의 시작은 우리라는 어절로 시작하고 두 번째 형식 문단은 이 단원에서는 하는 이라는 어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넘버링 번호 따시기 바랍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우리 문학은 스스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죠? 우리 문학은 수행해 왔다. 무엇을?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목적격 조사 을을 있는 거 가면 역할을이죠. 우리 문학은 역할을, 어떤 역할을?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면 역사나부터 고유한까지는 전부 다 갈로 치면 되겠지요. 어떤 고유한 역할이냐? 역사나 시대 상황, 삶의 변화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가 1학기에 스님과 배운 대로 그런 문학작품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그 시대의 문학작품을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문장 가면 문학은 당대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담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두 번째 문장, 따라서 작품을 수용할 때는 개별적인 특질을 파악한 것 위에 시대의 변화와 또 문학의 대응을 살피면서 감상해야 된다. 즉, 앞에서 배운 대로 절대론적 관점에서 뭐까지? 반영론적 관점까지 포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이어지는 특질을 파악하고 이것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핵심어가 뭡니까? 우리 문학이죠. 우리 문학은 그 단원에서 1단원에서 보면 무슨 문학?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문학입니다. 그죠? 핵심어는 한국 문학이 되겠죠. 그럼 한국 문학의 어떤 점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고 중요한 단어가 자꾸 반복되고 있죠. 특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문단, 한국 문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삶과 정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했습니다. 그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공부한 대로 개별 작품의 내용적인 특성과 형식적인 특성, 이 드러나는 표현 방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 어떻게 개성되고 있는지 또 역사적 실체로서의 문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학적 사실로서의 개개의 문학 텍스트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이 아니죠. 문학 텍스트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재인식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학 텍스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 감상을 할 때 문학작품은 과거의 그때 거기에 있었던 작품이나 여러분들과 같은 새 시대의 독자와 만난다면 새로운 작가의식의 창조적인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작품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학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문학사는 과거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은 우리가 흔히 작가의 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결과물 혹은 산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작품에는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것들과 현대의 것들이 축적되어 완성되어 있는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사적 실체로서의 문학 텍스트를 다시 한번 탐구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흐름과 한국 문학의 전통, 특질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학작품 감상 능력도 향상되고 미래의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서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318쪽 보겠습니다. 가시리는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짝자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짝자미상은 고려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정착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는데 구전되던 노래를 한글 창제, 한글이 1443년이죠. 그 이후에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유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채록한다고 하는데요. 채록된 노래가 전하는 조선시대의 책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악장가사입니다. 악장가사, 말 그대로 음악에 관한 가사죠. 악장가사, 악학, 괴범, 혹은 시용, 시중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악보, 시용향악보인데 우리의 시조나 고려시대의 노래는 한시로 적어서 전해지는 것 외에는 대부분 구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전되다가 정착되었는데 그 구전될 때의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보면 작품 보면 세 번째 줄에 나타납니다. 위, 정절가, 태평성대인데 사실은 가시리는 이별을 노래한 작품인데 뜬금없이 삼행에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구전되다가 공중음악으로 시연될 때에 불려졌던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렴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전되다가 공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후렴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소리의 보폭, 음절의 보폭이죠. 그죠? 몇 음보입니까? 3음보로 이야기되고 있네요. 3음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가 드러나니까 주체 높임의 선음할 음이 현대국으로 이야기하면 드러나 있네요. 그러면 상대를 시적 대상을 내보다 높이고 있는 것이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고는 현대국어의 의문형 종결 의미에 해당됩니다. 의문형 종결 의미. 이제 까가 되겠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난도 뭐다? 뜻이 없는 뭐다? 후렴구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죠. 여기서 시적 과자가 처한 상황 뭐다? 이별의 상황이네요.
이별의 상황이네. 위정절가 태평성대는 흥을 도둑기 위해서 가지고 온 역시 우렴구다. 날너는 어디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님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원망이 드러나 있네요. 그죠? 잡사와 두어리면은 붙잡아 둘 수도 있지만 선하면 섭섭하게 하면 서운하게 하면 아니 올 것 같아서 감정의 절제죠. 감정 절제하고 있습니다. 서론인 보내옵나니 서러워하면서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니 가시는 듯 가자마자 돌아서서 오십시오. 라는 뭘 노래했습니까? 선하면 아니올세라 보내드리니 수용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원하고 있죠. 잠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기연입니다. 기연에서는 가시겠습니까? 가시렵니까? 발이고 가시렵니까? 기연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래서 AA, BA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정절가 태평성대 나는 어찌 살아라고 바리고 가십니까? 성의 구절이죠. 님에 대한 애원과 슬픔이 드러나 있네요. 역시 위정절가 태평성대. 이 부분은 지금 전부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렴구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네요. 특징을 보면 잡사와 붙잡아 둘 수도 있지만 선하면 아니 올 것 같아서 체념하네요. 체념하고 님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성전 결이죠. 그래서 또 기성전결의 시상구조로 되어 있다. 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형식적으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성전결의 한시의 그 구조를 보이고 있고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고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음보의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애원과 탄식이 드러나 있네요. 나는 어디 살아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역시 애원과 원망이 드러나 있네요. 잡아둘 수도 있지만은 섭섭하게 하면 아니 올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님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으면서 체념하고 있네요. 서로님 보내옵노니 여기서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서러워하는 것을 시적 화자가 주체냐? 주체면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낸단 말이에요.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낸다는 말도 있고 시적 화자가 주체면 서러움의 주체가 님이라고 본다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죠.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되는데 우리는 1번으로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세요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누구입니까? 납니다. 그죠? 시적 상황은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 현대시처럼 공부한 대로 세 번째, 시적 정서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그죠? 원망도 드러나네요. 주된 정서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정환을 노래했다고 하죠. 흔히. 시적 태도는 어떻습니까? 섭지만 서러워하면서 님을 보낸다 했으니까 뭐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그래서 가시리의 그 시적 화자를 뭐라고 한다? 보편적인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를 지닌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고려 노래인 가시리의 그 형식과 내용적인 특징, 표현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특징은 여러분 본문에 나타났듯이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죠? 또 삼음보 율격을 지니면서 율격을 위해서 무의미한 나난이라든지 또 위, 정절과 태평성대라든지 그런 의미 없는 염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AA, BA 구조를 듣고 있었고 본문 전체로는 기, 성, 전, 결로서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별의 정서, 보편적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죠. 한국의 전통적인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 정서이라고 하는 한을 노래하고 있었고요. 표현은 여성적 어조로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후렴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인데 후렴구를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흥을 돋우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또 위정절과 태평성대라는 이별의 본작품 정환과는 무관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를 가져옴으로써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후대의 공중 소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노래의 비극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공중에서 경연되던 무관한
교과서 418쪽 가시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시리는 이별의 슬픔과 죄에 대한 기원을 진솔한 언어로 노래한 고려 소교였습니다. 민중의 노래라는 것이죠. 민중가요였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그죠? 살펴보면 제재는 님과의 이별을 노래했고 그 성격은 서정적이고 민요적이면서 슬픔을 노래한 슬프다 애자죠. 애상적인 성격을 띠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제는 이별의 한을 노래하고 있었고 마지막 사연에 재회를 소망하는 노래로서 시적 화자의 태도는 교과서 321쪽의 1번 문항과도 연결이 됩니다. 소극적이고 그죠? 체념적이고 그죠? 수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적인 여성적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특징은 뭐다? 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분연. 연이 구분되다 분연체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시의 기성, 전, 결의 시상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적 특징으로는 뭘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원이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야기하니까요. 고려 시대의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이 노래는 현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현대 문학으로서의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꽃에 이별의 정안과 그 여러 가지 한국적인 우리 문학이 지닌 특징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의 서정적 화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죠.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별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별하려는 상황입니다. 임과 이별로 인해서 슬픔이 고조되고 있는 연은 어디였습니까? 기성이었죠. 이연이었습니다. 시적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것은 가시는 듯 하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했으니까 사연으로 전입니다. 결이죠. 결. 이 작품에 드러난 형식적, 내용적인 특징을 찾아 서술하세요. 형식적인 특징 3가지에서 4가지. 내용적인 특성 1개에서 2가지를 여러분이 PPT 자료를 다시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족의 전통이 어떻게 현대문학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결속하게 될 때는 흔히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죠? 민요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죠. 가장 삼음보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삼음보 율격을 지닌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월드컵
올림픽의 영광스러운 장면에서도 또 우리 민족이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부르는 노래. 이처럼 어떤 민중이나 민족의 애환이 담긴 노래에는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에 내려온 무의식적인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이어지는 특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고려 시대의 가시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가시리는 님을 보내야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한국 여인의 보편적인 여성상이나 태도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시리의 이별의 정서는 고려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가요를 공부해보면 구전민요에서나 또 고구려 시대의 황조가나 공무도화가에도 그 그리움의 정서를 찾을 수 있고 또 고려 시대의 가시리나 서경별곡 같은 것도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별곡 같은 작품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려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는 다음 시대인 조선 시대의 송민곡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에서도 우리가 그 정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다른데 공통의 정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이자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조선시대의 이러한 정서는 현대문학에서 찾아본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김소월의 먼 후일에서도 찾을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본다면 절정에서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도 드러나고 같은 시대의 김지하의 우리가 배운 대로 타는 목마름에서도 시대 상황을 노래하는 그 시대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전통을 살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미래의 한국 문학에 깊이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고전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무엇인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개성되고 변화되면서 발전하여 왔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본 단원의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